그리고 2등이랑 1.5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돈 좀 아끼려고 최저 매각 가격 33억을 쓰셨다. 그럼 당연히 떨어졌겠죠? 만약 이거 떨어졌으면은 이연복 셰프님 잠 못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 공부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연복 셰프가 부산 식당을 폐업하셨다. 그리고 뭐 서울 식당이 적자다. 그리고 뭐 목란 폐업 아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연복 셰프가 단독주택을 37억에 낙찰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거 아이템 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건요, 이연복 셰프가 이제 식당 일을 바쁘게 하셨을 텐데 이런 연희동 단독주택이 신건으로 경매가 나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신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잘 알기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경매하는 친구가 옆에서 여기 괜찮은 물건 나왔는데 한번 입찰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말을 해서 입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연복 셰프가 가져간 매물을 보면 이제 연희동 90-2번지 물건인데요, 건물 면적은 99평, 토지 면적은 90평에 달하는 물건으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33억인데 3명이 입찰해서 이연복 셰프가 소속된 서대문구 주 목란 법인이 37억에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등 하신 분은 35.5억을 썼는데 이제 떨어졌죠. 2등보다 무려 1.5억을 더 쓰셨고 최저 매각 가격보다는 무려 4억이나 더 쓰셨습니다. 대체 이연복 셰프는 뭘 보고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걸까요? 그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시면 해당 물건지는 현재 이연복 셰프가 운영 중인 목란 근처에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현재 운영 중인 중식당 목란이 있는 위치고 여기가 이번에 경매가 나온 물건지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길이 먹자 골목인데요. 이연복 셰프가 이제 여기를 사게 되면서 중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먹자 골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먹자 골목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복 셰프도 그런 것을 보고 이 경매 물건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2층짜리 이런 건물인데요, 이제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철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건물의 로드뷰를 보시면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연복 셰프가 이번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당연히 이 건물을 부시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앞에 이렇게 신축 올린 건물도 있고요, 조금 앞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린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연복 셰프가 산 연희동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토지 등기부등본이랑 이제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1번부터 뭐 20번까지 엄청 긴데요, 전혀 볼 필요 없고 등기부등본은 제가 평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가압류와 근저당이 어디에 있냐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한 게 소유권 이전 바로 다음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2015년 3월 13일에 잡혀있는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이거 이후로 잡힌 임대차나 다른 근저당들은 모두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납 내용만 떼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실제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전부 나옵니다. 보시면은 강땡땡이랑 이땡땡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씨는 20년 12월 10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보신 근저당 2015년 3월 13일보다 뒤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이땡땡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명도하시면 되는 거고, 이 강땡땡은 전입일자가 1998년 4월 8일로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에 입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일자상으로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강땡땡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지만 이 보시면은 동거인이 김땡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김땡땡은 실제 뒤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건물의 주인이 김땡땡이기 때문에 만약 강씨가 주택 소유주인 김씨의 배우자라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냥 명도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물건에 입찰하신다 라고 할 때는 해당 임차인이 소유주의 배우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배우자라면 그냥 내보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보셔야겠죠. 해당 건축물 대장은 여기 노란색 표시로 위반 건축물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하자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사용 승인일이 1978년 3월 23일로 적혀있기 때문에 78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연복 셰프가 이제 중식당을 하려고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뭐 언제 지었든 단독주택이든 식당이든 전혀 관계가 없죠. 무조건 철거하고 식당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배워가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미리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토지에는 식당을 할 수 있고 어떤 토지에는 집만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연복 셰프는 이 부지를 식당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식당에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이연복 셰프가 연희동에서 운영 중인 중식당 목란을 보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뜻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연복 셰프가 매입한 부지를 보시면요,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1종 일반 주거지역 2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토지가 90평이기 때문에 1종 전용에 해당한다면 건물 바닥 면적은 45평,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는 약 9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이게 만약 1종 일반으로 변경이 된다면 건폐율은 54평, 건물 바닥 면적 합계는 180평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종 전용은 휴게 음식점밖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90평 이하로 가능하고요. 이 말은 이연복 셰프가 만약에 1종 전용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다 하면은 이과두주나 고량주 같은 그런 술 종류를 못 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연복 셰프는 웬만하면은 지금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반중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건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 땅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는 일반 음식점을 90평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술과 알코올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릴 토지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팔고 싶은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토지를 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연복 셰프가 왜 37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토지의 가격을 보면 90평을 평당 3,500만원 잡아서 31억 5천에 감정을 했고요. 그리고 약 45년 된 건물을 1억으로 평가해서 총 33억에 평가를 했습니다. 33억 중에 토지가 31.5억, 건물이 1.5억이므로 사실상 땅 가격으로만 이 경매 물건을 판단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지 주변의 매물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지 52평이 평당 4,500만원, 대지 67평이 평당 4천만원, 대지 56평이 평당 5,300만원에 현재 호가가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지 주변에 현재 호가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매 물건처럼 식당을 하기 좋은 접근성과 약 토지 100평에 적당한 크기를 가진 매물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또한 디스코 앱을 통해서 이전의 거래 사례를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골목이 먹자 골목이고요. 여기는 도로가 얇죠. 따라서 이 안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평당 4,500만원 정도이고, 요 위쪽에 있는 토지는 약 150평인데 평당 3,750만원에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훨씬 안 좋죠. 따라서 이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시세는 약 4,000에서 4,500만원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오면 해당 토지는 90평이 평당 3,680만원이 나와서 최저 매각 가격 33억에 나왔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평당 4,100만원인 37억에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이연복 셰프가 중식당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산 것을 볼 때 해당 토지는 위치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사셨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서울 도심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낙찰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로 37억을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등이랑 1.5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돈 좀 아끼려고 그냥 최저 매각 가격 33억을 쓰셨다, 그럼 당연히 떨어졌겠죠. 만약 이거 떨어졌으면은 이연복 셰프님 잠 못 잤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는 현재는 1종 전용이기 때문에 술 판매를 하지 못하는 휴게 음식점으로밖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서 술 판매를 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되는 식당은 상가 임차 대신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은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임차인이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을지 오비베어가 장사를 하다가 명도당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서촌 궁중족발도 법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쫓아낸 임대인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볼 때 만약 자신이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임차보다는 본인 건물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해당 상권처럼 이제 매물이 뜸하고 좋은 자리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일반 매매보다는 이렇게 경매가 나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시세대로 낙찰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겠죠. 총평을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기존 목란 위치와 가까운 데다가 이연복 셰프가 중식당을 하겠다는 목적과 잘 맞는 좋은 물건을 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보다 비싸지 않게 잘 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연복 셰프님이 해당 물건을 잘 사셨다고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용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